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리플 주변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리플은 10년이나 20년 정도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돈의 혁신, 화폐 혁명과 관련해서 전환기적인 업적을 달성한 기업으로 꼽히지 않을까. 또 정보기관의 무식한 탄압에도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세상을 바꾸는데 큰 공을 세운 기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리플이라는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 자체가 꽤나 매력적이고 미국 SEC의 다소 비합리적인 소송이라는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성취를 일궈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지난해 리플 생태계가 아시아 중동 중심으로 전격적인 확장성을 달성했다면 올해는 어쩌면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의 확장성을 좀 더 견고히 만들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결제 솔루션 업체인 모듈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한 기업일 수 있지만 영국에서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페이먼트의 자동화를 일궈내고 있는 회사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이 이렇게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속도감 있게 일궈내고 있는 가운데 SEC와의 소송 이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확실히 법원 안팎에서 감지되는 소송 전반과 관련된 뉘앙스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종료까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재판부의 분위기를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리플사가 꽤나 전폭적으로 SEC를 무시하는 비판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리플사의 법률 고문 스튜어드 알데로티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뼈 때리는 멘트를 날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이 양반이 사이다 발언으로 홀더들 답답함 풀어주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모든 길이 SEC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꽤나 의미 있는 한 방을 날렸습니다. SEC와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리플이 일궈내고 있는 성취는 말 그대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설사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 이슈는 리플의 비전에 그렇게 큰 장애가 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글로벌 생태계가 너무 탄탄하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구축돼 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이기면 좋겠고 SEC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도 모든 홀더들의 바람이고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사는 지난해 마스터카드 임원 출신인 샌디 영을 유럽 담당 총책임자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유럽 생태계 확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 9월 영국의 결제업체 페이덱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렛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로의 송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페이덱은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로 송금 시장을 확장할 수 있게 돼서 좋고 리플은 이런 송금 루트를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상황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리플은 영국 파운드화 CBDC 추진을 돕기 위해 설립된 독립 포럼 단체 파운드 파운데이션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영국 CBDC 출범과 관련해 리플이 간접적으로 거론되게 됐습니다. 나름 영국을 상징하는 결제 기업들 또 영국 CBDC와 관련 있는 단체 이렇게 잇따라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생태계 확장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영국 결제 솔루션 기업인 모듈 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또 한 번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도약 지점을 마련했습니다. 리플과 모듈 파이낸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 기업과 리테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결제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듈 측은 리플과의 파트너십으로 모듈의 파트너사이자 글로벌 결제 기업인 트러스트 페이먼트 등과 같은 기업들이 리플 기반의 분산 원장 플랫폼인 리플렛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영국 기업 모듈 파이낸스와의 협업이지만 파생적으로는 글로벌 결제 기업 트러스트 페이먼트까지 리플렛에 올라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일타 쌍피,
리플이 좀 더 재미 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듈이라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영국에서는 여러모로 주목을 받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페이팔 벤처스가 900만 파운드를 투자한 곳이기도 하고 2021년 3월에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네덜란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처리된 지불 금액만 100억 유로가 넘고 거래 처리 건수가 1억 4천만 건에 달하는 곳입니다. 이미 능력은 입증받은 기업인데 이런 규모의 기업 결제 송금이 앞으로 리플렛을 통해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활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리플의 유럽 총책임자인 샌디 영은 이번 모듈 파이낸스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직후에 영국의 CTAM과 인터뷰를 했는데 영국과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중앙은행은 물론 정부 규제기관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 이렇게 대놓고 영국 정부를 향해서 러브콜 의사를 날렸습니다. 그녀는 특히 리플은 전 세계 규제기관들과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리플 생태계의 전폭적인 확장성과 앞으로의 추가적인 비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미국 SEC 들으라고 한 소리를 날린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도 공교롭게도 리플은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배경에 아시아 태평양 APEC 지역에서의 생태계 확장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아시아에서는 리플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국경 간 송금, 또 기업 간 송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안정적인 확장을 보이면서 리플이 에너지를 모았던 곳이 중동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두바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기술 회사인 피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중동 첫 리플렛 ODL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이 메나 지역이 세계 탑2로 꼽히는 송금 시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송금이 언젠가 대부분 리플렛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만 780억 달러 규모의 송금이 이뤄졌습니다. 특히나 그 직후에 아랍에미리트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리플렛을 통한 송금 루트가 추가로 뚫리면서 주목도를 더했습니다. 파키스탄 대형 민간은행 알팔라가 아부다비 외환기업 루루 익스체인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인데 이들 사이의 송금이 리플렛 클라우드를 활용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처럼 아시아와 중동에서 동시다발적인 생태계 확장에 성공하면서 다음은 유럽이다. 미국이 회방을 놓으면 유럽으로 가면 된다. 이런 말들이 여러 곳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대로 리플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생태계 확장에 아주 전폭적인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황이 계속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SEC와의 소송으로 참 어수선한데 이런 생태계 확장을 글로벌하게 현실화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 뛰어난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과연 미국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참 궁금한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요즘 하도 리플이 뛰어난 확장성과 성과를 입증하다 보니까 소송 승패와 상관없이 리플은 갈 길 잘 갈 것이다. 이런 말들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SEC가 벌인 괘씸한 짓들을 생각하면 꼭 이겼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한 홀더분들 많으실 텐데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종료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사이다 발언을 날리면서 SEC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리플사의 법률 고문 스튜어드 알데로티가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간만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리플 소송의 맥락적 상황에 대해서 분석 기사를 내보냈는데 내용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분석했었던 힘먼 스피치, 또 리플의 증권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리플이 지난해 연말까지 거의 110만 달러를 의회 로비에 사용했다 이런 점을 기사 마무리 부분에 언급을 하면서
리플사는 디지털 자산은 상품 선물 거래 수수료만 보더라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봐야 하고 CFTC가 감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주장을 했고, SEC는 리플이 로비를 통해서 XRP에 대한 혼란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라고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알데로티의 멘트가 인상적이었는지 기사 마지막 문장을 알데로티의 멘트로 마무리를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권보다 상품에 더 가까운 디지털 자산을 증권 규제 프레임워크에 집어넣으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다. SEC의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길이 SEC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뭔가 사이다스러운 이런 느낌 다시 읽어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데로티는 지난해에도 SEC의 잇따른 소송 연장 요청을 비판하면서 사이다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모든 소송인은 소송 연기를 요청하는 게 항상 피고가 아니라 원고라고 말할 것이다. 무제한적인 자료 접근권을 가진 원고가 대체 왜 지연 전략을 쓰는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방 날리기도 했던 호연직이 넘치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난 SEC를 향해서 대놓고 면박을 줬던 건데, 이번에 또다시 SEC의 규제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공개적으로 날리면서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송 최종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지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한 예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마무리 시점을 못 박으면서 언급했던 인물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인데, 그는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4월 마무리 이런 전망을 예상한다더니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한 달 반 연장된 뒤에는 갑자기 9월 마무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예측 시점 자체를 크게 바꿨습니다. 디스커버리 종료 이후에 5개월 정도의 브리핑 일정을 고려하면 판사가 이번 사건 최종 판단 자료를 7월쯤에 확보할 수도 있다.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종료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디스커버리 종료 이후에 빠르면 2주 안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라는데, 리플 사건은 이 자체가 워낙 의미도 크고 골 때리는 부분들도 많아서인지 양측이 양보 없이 다툼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8월에서 9월까지 봐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례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그만큼 일반적인 타임테이블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설사 리플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리플이 비전을 구축해 가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시세 하락 가능성은 존재하겠지만 그때는 의미 있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리플이 지니고 있는 돈의 혁신, 화폐 혁신, 금융 혁신, 이런 관점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이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에 근거지를 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 특히 유럽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과연 미국 정부 입장에서 글로벌 생태계 확장을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일군 미국 기업을 굳이 해외로 쫓아내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역시 미국 기업으로서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쉽사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리플도 암호화폐 산업도 여러모로 격변의 2022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플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는 만큼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 스탠스 유지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